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의 민간위탁 실태 보고 기획 보도 이후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무분별한 위탁 사업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 가운데 유성구는 민간위탁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갑을 관계가 아닌 협력의 동반자로서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유성구관 내 민간위탁 사업을 맡고 있는 31개 기관 실무자와 담당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유지부터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사업까지 위탁기관 실무자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민간위탁 사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서입니다. 유선상 통보나 지시가 아니라 공무원들과 위탁기관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간의 협력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돌봄센터는 워크숍 참석 이후 아동과 어르신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과 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탁기관과 만나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요. 또 세대 간의 단절을 방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과 함께 하는 사업을 논의 중이고 협력 중에 있습니다. 회계 등 실무 교육도 함께 진행해 민간위탁 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논의됐습니다. 워크숍을 연 유성구는 민간위탁기관 종사자들 역시 유성구의 또 다른 얼굴이라며 정책 파트너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의 이해도를 높여서 주민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위탁 사업의 주된 문제점 가운데 위수탁자 간 갑을 관계 지속이 52.7%를 차지했습니다. 이 지자체가 민간위탁 사업을 협력이 아닌 갑을 관계에서 바라보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자율성을 떨어뜨린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사업 운영기관이 시와 대등한 협력적 관계임을 인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민과 관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품질을 끌어올리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경찰서나 지구대가 없는 농촌에서는 치안센터가 마을 주민들이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 치안 효율화 차원에서 이 센터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 많은 충남에서는 치안센터 10곳 가운데 7곳이 문을 닫게 될 상황인데요. 조용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동학사가 나오는데요. 동학사를 오가는 길에 놓인 이 건물, 1976년에 지어진 동학사 치안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치안센터 어쩌면 올해 안에 문을 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무자는 1명,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담당 업무는 방문객 민원 접수와 교통관리, 치안 유지 등으로 다양합니다. 술 취하신 분들이 신발 벗고 돌아다닌다든지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든지 한여름에는 그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112 신고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 주변엔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까지 밀집돼 있다 보니 상인들은 치안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많이 불안하죠. 네. 우리 집사람도 당장에 새벽 5시부터 김밥을 싸는데 저희 깜깜하니 아무것도 없으면 무섭다 그래요. 지난 2003년 지구대로 통폐합되며 비어버린 파출소 건물에 들어선 뒤 일선 현장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왔던 치안센터. 하지만 현장 인력 부족 등으로 빈 상태로 방치되는 센터가 늘어나자 경찰청은 지난 9월 전국 치안센터 576곳의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충남에서도 56곳이 포함됐는데 도내 전체의 70%에 육박합니다. 주변에 지구대나 경찰서도 없는 농촌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논산에 위치한 이곳 벌곡 치안센터도 폐지 대상입니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주민분과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굽이굽이 좁은 시골길이 이어집니다. 마을버스도 잘 다니지 않습니다. 여기는 차량이 없어요. 버스 이동할 수는 없고 개인적인 차량은 몰라도 버스가 이제 다니는 데가 없어요. 여기. 주민들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루 말할 수 없죠.
10km 넘게 떨어진 이곳 파출소까지는 차로 15분이 걸렸습니다. 걸어서는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치안센터를 찾는다는 80대 어르신은 오토바이 운전면허 갱신 방법을 물어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면허증 취소로 됐는데 여기를 밑으로 읽어보니까 강정 민원실 와서 문의를 하라고 하길래 내가 여기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폐지하면 안 되지. 그건 잘못된 거고 폐지하면 안 돼.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필요한 곳인 만큼 센터를 폐지하기 전 지역사회 맞춤형 대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순찰 활동이나 경찰 활동을 조금 더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 맞게 이제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이 거리를 어떤 식으로 좁히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치안센터가 사라지면 경찰관 377명은 지역 경찰서 등으로 재배치됩니다. 마을에 상주하는 경찰은 모두 없어지는 겁니다. TJB 현장 리포트 조형준입니다. 어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이 열린 표준과학연구원 앞에서 버스 세대가 국가 R&D 예산의 원상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 공공연구노조의 시위를 가로막은 것과 관련해 노조가 대통령 경호처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공공연구노조와 연대회의 소속 회원 등 30여 명은 집회 신고를 하고 시위를 진행했지만 대통령 차량이 멀리 보이는 순간 경호처의 지시로 버스가 집회 참석자들과 피켓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호처 직원이 우발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버스의 출발을 지시했다고 시인하며 사과했지만 노조 측은 합법적인 시위를 막은 건 공권력을 동원한 불법 행위라며 대통령 경호처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폭력 사건 영상을 긴급 모니터링하고 심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10대 초중학생들의 수십 명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영상을 신속히 삭제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맞아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4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세종시의 사건 접수 건수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세종시 반곡동의 거대한 부지. 2007년 세종시 개발 당시 법원 검찰청 부지로 정해진 곳이지만 잡초만 무성합니다. 법원 부지가 16년째 방치되는 사이 인구 39만 명을 돌파한 세종시의 사법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 사건을 처리하는 대전지법 접수 사건은 125만 9천 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46만 5천 건 많은데 이러다 보니 전국에서 소송 처리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행정소송도 10년 새 62%나 급증했는데 효율적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서도 세종시의 행정법원 설치가 절실합니다. 이렇다 보니 세종시의회도 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섰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문제는 타 시도의 법원 증개축과 신설 요구입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 세종시와 정치권의 노력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역 시민들이 어떤 법원 설치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을 저희가 받아서 뭐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법원 이쪽에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드리고. 세종시 법원 설치는 행복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 활용이 가능해 관련 법안만 통과되면 신속한 건립이 가능합니다. 행정과 입법에 이어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세종시 법원 설치가 여러 가지 숙제들을 해결하고 조속히 설치되기 위해서는 초당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 축소 논란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위한 조정이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국가 R&D 예산은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오늘도 SBS와의 특별대담에서 R&D는 R&D답게 쓰여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예산 증액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알맹이 없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R&D 예산 복원 요구하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학생 인권조례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교사노동조합이 지난 7월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849명 가운데 96%가 넘는 820명이 학생 인권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원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노조는 현재 학생 인권조례 내용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을이 막바지로 접어든 11월, 푸릇했던 낙엽도 색이 변해 떨어지고 부쩍 추워진 날씨에 스산한 마음도 드는데요. 대전에서 열리는 베르디의 오페라 작품과 과학기술과 예술인들의 예술실험 전시회로 늦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트앤컬처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인드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생명체들의 몸이 멈춰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해 시간이 멈춰버린 상상 속 행성을 표현한 작품 친애하는 숙주입니다. 예술과 과학의 만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대희 박사와의 협업으로 바이러스의 모형과 고대사, 외계인 등을 모티프로 삼아 또 다른 가상의 세상을 만들고 이야기를 창조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과 표준과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 7개 출연연구기관과 작가 9명의 융복합 예술 실험들이 선보였습니다. 2023 아트사이언스 결과보고전은 대전예술가의 집 3층 전시실에서 16일까지 이어집니다. 합성생물학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이랑 그 가상의 합성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작업이에요. 라이트 패널에 그려진 디지털 페인팅을 통해 그 가상의 세상을 또 관람하실 수 있고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관현악단의 힘찬 연주가 시작되고 주인공 돈나 레오주라의 목소리가 연습실을 가득 채웁니다. 오페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오페라의 거인 베르디의 작품 운명의 힘 공연을 위한 리허설 현장. 사랑과 우발적 사고, 처절한 복수로 이어지는 격정적인 서사와 긴장감 넘치는 음악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영화 음악처럼 아니면 모노 드라마처럼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도 오페라 전체를 이해하신다기보다도 인물 하나하나를 쫓아가면서 음악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재미나고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는 오페라입니다. 운명의 힘은 오는 8일부터 나흘 동안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공연이 이어집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이번 주말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보령에서는 제20회 성주산 단풍축제가 내일 석탄산업 희생자 추모제와 함께 열려 풍물단 길놀이를 시작으로 특산물 판매 부스, 단풍기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일원에서는 내일부터 이틀간 보령 김축제가 열리고 홍성 홍주읍성 일원에서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함께하는 바비큐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5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산에서는 서산국화축제가 12일까지 펼쳐집니다. 최근 전국에서 빈대가 출현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코레일이 KTX 등 모든 열차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26일부터 청소기와 스팀, 살충제를 이용해 방제 작업을 벌이는 한편 매일 1회 이상 손잡이와 선반, 테이블 등을 청소해 빈대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해충구제 전문 업체에 의뢰해 열차 내 빈대 잔류 여부를 진단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세종시 전이면 읍내리 인근 삼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초중학생들이 타고 있는 통학버스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70대 운전자와 중학생 4명, 초등학생 9명 등 1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황색 전멸등이 켜진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통학버스를 직진하던 시내버스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쯤 대전 동구 대성동의 한 야산 중턱에 있는 개를 키우는 견사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산림 660여 제곱미터가 타고 견사에 있던 개 2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견사를 운영하는 70대 남성이 개를 도축하던 중 불티가 주변 나무로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아산시 인주면의 한 판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 6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집진기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 등 충남도 유럽 순방단은 자매결연 도시인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의 워즈니악 주지사를 만나 교류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탈석탄 에너지 전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눠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 밖에도 문화와 예술,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비엘코폴스카주는 지난 2002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21년 동안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 방문은 워즈니악 주지사가 지난 5월 충남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